형제는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 형제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얼굴을 봤습니다. 그 전엔 설이었고요. 그 사이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돈이 필요하거나 부모님 일로 의논할 게 생기면 연락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합니다. 남들은 형제끼리 여행도 가고 우애가 깊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혹시 그런 자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늘 묘하게 쓸쓸합니다. 분명 식당에서 3시간이나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취직했고 누구는 결혼 준비 중이고 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릿속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내 자식보다 잘 나갔나? 이번엔 누가 돈을 더 내나? 건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당뇨가 있고 누구는 혈압약을 먹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의 몸 상태를 깊이 들여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거운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게 서로에게 미안해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빈말 뒤로 숨어버립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집니다.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 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형제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배지에서 형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 정약용 선생. 그 천재조차도 형제 관계를 두고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에게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정약전과 정약종. 세 형제는 똑똑하기로 이름난 집안이었지만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로 참수당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갔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떨어져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형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왜 위험한 길을 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죽어도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들의 길을 인정했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인생에 간섭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걷는 고난도 제가 겪는 유배도 결국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삶임을 인정한 겁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형을 그리워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자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짐이 있고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에게도 에너지가 무한하다면 형제를 챙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나이에 남은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자주 연락해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배우자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내 병원 예약 잡기에도 저희는 이미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무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라는 의무까지 억지로 얹으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저 자신입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만 먼저 전화는 안 옵니다. 제가 챙기면 고맙다고 하지만 저를 챙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원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형제 관계를 노력으로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해졌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고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줄어듭니다. 시간도 줄어듭니다.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병원에서 약국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은 왕복 2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시간을 쓰고 나면 다음날 몸이 피곤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남남으로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멀어졌는데도 여전히 저희를 이어주는 진짜 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서로의 삶이 너무 다르고 각자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굳이 만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 있었습니다.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지도 자주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형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형님도 저 바다를 보고 있겠지.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워하되 붙잡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정이 정숙해집니다. 형제니까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삽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삽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어쩌면 진짜 형제입니다. 두텁게 사랑한다는 것은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길을 잘 가도록 묵묵히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삶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하루는 저를 지탱하는 데만 쓰입니다. 다 감당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크기 안에서만 살기로. 형제는 그 밖에 있습니다. 그게 냉정하게 들린다면 그건 듣는 분의 판단입니다. 형제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은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이 거리가 서로를 아프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거리일 뿐입니다.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평생 붙어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되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섭리입니다. 정약용은 형과 떨어져 살았고 그 거리 안에서 각자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형제에게 좋은 형, 좋은 동생이 되기 위해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형제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 각자의 인생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아주 잘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 멀어진 그 이름 대신 당신 자신의 이름을 먼저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은 당신을 위해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기록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한 위로로 채워가는 공간, 한켠 노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오랫동안 당신의 짐이었던 형제라는 이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지혜를 담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기를 한켠 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